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멀티 리전, 멀티 스테이지 인프라를 위한 모노레포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유용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슈퍼브 AI라는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내면서 백엔드와 데브옵스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셜 핸들은 이름 유용환을 따라서 유스풀입니다. 발표 내용이나 저희 회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발표에 앞서 저희 회사 슈퍼브 AI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Democratize AI, 즉 누구나 쉽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슈퍼브 AI 스위트 서비스는 컴퓨터 비전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사람이 AI와 함께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Y 코미네이터를 졸업한 7번째 한국 회사로서 설립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했습니다. 현재는 AWS 클라우드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서 스위트를 사스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클라이언트와 합거와 함께 도쿄 지역으로의 2번째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 정예로 출발한 저희 개발팀이 글로벌 서비스의 인프라를 위한 모노레포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 여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스템 백엔드와 인프라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웹 서비스 백엔드는 다양한 AWS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다이어그램들이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왼쪽에 라우트 53, CDN, S3 등을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프론트엔드 자원을 서빙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의 VPC 안에 파게이트 기반으로 구성된 ECS 클러스터와 오로라 RDS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등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걸 운영하고 배포하기 위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오토 스케일링 그룹, 코드 디플로이, 클라우드 워치 등등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소수 인원으로 서비스를 성장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꽤 최근까지 별도의 데브옵스 전문가 없이 백엔드 개발자들이 인프라 개발까지 겸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AWS에서 주관하는 여러 사스 워크숍에도 참가하고 솔루션즈 아키텍트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과 미국에서 현재 세일즈 팀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B2B 사스가 하나의 메인 프로덕트를 글로벌하게 서비스하고 확장하려면 리전별 레이턴시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저희는 양쪽 고객을 빠르게 서빙하기 위해 서울과 노스 버지니아 2개 리전에서 각각 V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클러스터 단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벨롭먼트와 프로덕션 2개씩 해서 결론적으로 총 4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4개 클러스터를 관리할 효율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것이 바로 테라폼입니다. 테라폼 사용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중요한 가치는 바로 효율성인데요.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필요한 인프라 개수도 계속 늘어나는데 4개의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중인 ECS 클러스터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A를 배포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고 API 시크릿을 위한 저장소를 만들고 S3나 EBS 같은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도 배포해야 하고 파게이트 서비스도 생성해야겠죠. 여기에 CI/CD를 위한 코드 디플로이를 생성해서 IAM 롤을 바인딩한 등등 추가적으로 할 것도 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성되는 인프라 사이에 공유해야 할 변수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걸 웹 콘솔이나 CLI를 사용해서 4번 반복하는 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위해 인프라 에즈 코드 툴이 처음부터 꼭 필요했습니다.
테라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은 또 다른 장점은 표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앱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새로 배포할 인프라라는 것이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만든 서비스 A를 모듈로 잘 수상화해서 이후 다른 서비스 B, C, D의 인프라를 만들 때 약간의 컨피그레이션만을 달리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 백엔드 개발자가 인프라 배포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암묵적인 정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간 인프라 스택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토픽인 모노레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테라폼을 도입할 당시에는 모든 코드를 처음부터 작성하기보다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 쓰고자 했습니다. AWS의 경우 활발한 커뮤니티 덕분에 최신 인프라에 대한 모듈도 금방금방 테라폼 레지스트리에 올라오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VPC, ECR, Fargate, 코드 디플로이 등등 각각의 인프라에 대한 예제 코드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포크해서 1차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포크한 레퍼런스 모듈들을 다시 한번 조립해서 저희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모듈들은 4개의 클러스터에서 서로 다른 스펙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변수로 조절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ECS 클러스터에 올라갈 컨테이너 개수나 CPU 혹은 메모리 자원에 대한 할당을 설정 가능하게 작성해서 배포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 사이클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고자 했는데 설립 초기에는 인프라 코드에 대한 CI/CD 파이프라인이나 브랜치 전략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모듈과 디플로이먼트를 필요할 때마다 별도 리포지토리에 구현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각 리포지토리를 생성한 사람이 그 리포에 대한 책임을 갖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됐고요.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됐고 제가 입사한 작년 시점에만 해도 백엔드 인프라 코드가 이렇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최소한 하나의 모듈과 4개의 배포를 포함해서 최소 5개의 리포지토리가 추가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가 성격에 따라서 둘 이상의 모듈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DNS나 로드 밸런서와 같이 한 번 배포 후에 건드릴 일이 별로 없는 정적인 인프라와 컨테이너 데피니션 혹은 코드 디플로이와 같은 동적인 인프라, 즉 변화가 잦은 인프라를 분리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A를 위해 10개 이상의 새로운 리포지토리가 생성돼서 결론적으로 관리 포인트가 10배로 늘어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테라폼 레이아웃은 개발자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비효율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신입 개발자 입장에서는 온보딩해야 할 리포지토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서비스 하나마다 코드 리뷰와 PR이 최소 5회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포지토리가 늘어나면서 처음에 얻었던 재사용성이나 표준화의 장점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를 참고하려고 해도 해당 리포지토리를 찾는 것부터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배포 과정에 대한 CI/CD나 브랜치 전략을 도입하려고 해도 수많은 리포지토리에 일관된 컨벤션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저희는 기존 테라폼 레이아웃의 리팩토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시코프 블로그를 비롯한 여러 아티클을 통해서 상황에 더 맞는 방식이 무엇일지 고민을 했는데 많은 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멀티 레포와 모노 레포의 장단점 비교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우선 기존과 같이 모든 모듈과 배포를 분리하는 이러한 방식을 흔히 멀티 레포 혹은 폴리 레포라고 하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각각을 독립적으로 버저닝하고 테스팅하고 나아가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기도 좋다는 점인데요.
반면 이러한 장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모노레포에서는 쉽게 달성하기 어렵다는 걸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멀티레포 구조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단점은 source of truth가 여러 개로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관리 대상이 여럿으로 늘어나면서 온보딩이 어려워지는 점, PR과 코드 리뷰 양이 늘어난다는 점 등은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또 프로젝트 간 규칙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도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저희가 초기에 목표했던 생산성 증대와 빠른 개발 사이클 같은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모노레포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에 조금 더 나은 선택지로 보였는데요. 물론 처음에 구축하는 것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잘 구성해 놓기만 하면 효율성과 표준화 등의 장점을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포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서브 모듈에 대한 버저닝 혹은 독립적인 CI/CD 파이프라인 구축도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대규모 리팩토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기존에 보여드렸던 3단 구조를 잘 고려해서 3개의 모노레포를 구성하였는데요. 우선 외부 모듈을 포크해서 변형해서 만들었던 레퍼런스 모듈들을 하나의 리포지토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립해서 4개 클러스터로 배포되는 서비스 모듈들을 두 번째 리포지토리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는 실제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해서 배포를 하는 이른바 라이브 리포지토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디렉토리에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으로 서브 디렉토리를 구성하게 되고 그 안에는 이제 각각 APNE2 그리고 USC1 리전에 대한 서브 디렉토리를 또 한번 생성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칙을 정하게 됐고요. 이러한 3단 구조는 저희의 기존 테라폼 프로젝트들의 구조를 최대한 고려한 설계인데 어, 모든 리포지토리를 하나의 거대한 모노리포 안에 묶어버리기보다는 모듈과 라이브 리포지토리를 구분해서 모노리포 간 일관성을 갖추되 리포지토리 내 자기 참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듈들을 두 종류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새롭게 팀에 합류하신 데브옵스 개발자분들이 온보딩 하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형태가 갖춰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간단한 CI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최소한의 일관성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GitHub 액션즈를 통해 먼저 캐노니컬 포매팅이나 코딩 컨벤션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노레폰의 각 모듈들이 동일한 테라폼 버전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참조하고 있는 모듈이 제대로 된 모듈인지 밸리데이션하는 과정을 거치게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해 코드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또 관리 비용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백엔드 팀이 성장하면서 테라폼 개발 협업을 위한 최적의 구조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 상황은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같은 인프라에 어플라이를 해서 코드 충돌이 생기는 경우겠죠. 현재 저희는 오른쪽과 같이 AWS S3와 다이나모DB를 사용해서 테라폼의 상태 관리를 함으로써 이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테이트 락킹을 도입하더라도 누군가가 강제로 이러한 락을 force unlock 등의 명령어로 풀어버리거나 타겟을 지정해서 부분적으로 어플라이하는 등의 모든 변칙 상황에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CI/CD에 테라폼 커맨드를 바인딩해서 배포 과정을 자동화해버리는 것을 다음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과제는 모듈에 대한 관리 강화인데요. 현재는 모듈에 대한 별도의 버저닝 없이 메인 브랜치의 모든 모듈의 최신 상태만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인프라 종류가 다양하고 서비스도 많아지다 보니 버저닝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모노레포 형태로 모듈을 묶어서 관리하다 보니 Git 태그에 대한 전략도 잘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CI 단계에서 정적 분석기를 통해 인프라 코드가 배포되기 전에 잠재적인 오류 등을 분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슈퍼브 AI의 모노레포 구축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